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썬데이 토즈 이정웅입니다. 제가 여기 올 때 어떤 내용을 들려드릴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애니팡 잘하는 법을 해야 되나. 예. 근데 사실 저도 잘 못하거든요. 제 점수 궁금하시죠? 제가 지난주 점수가 89만 점이에요. 죄송합니다. 아이템 썼어요. 원래 아이템 안 쓰고 하면은 21만 점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사실 잘하는 법보다는 여러분들께서 애니팡 하시면서 한번 이런 생각 해보셨을 것 같아요. 이거 도대체 만든 사람은 누굴까? 뭐 하는 사람일까? 그래서 오늘은 사실 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애니팡이 나오기 이전에 그런 얘기들을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어렸을 때는 정말 평범한 게임 퀴즈였어요. 게임하다가 다른 친구들 공부하느라 코피 날 때 저는 게임하다가 코피 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 대학 진학 상담 할 때 당당하게 저는 커서 게임 개발자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담임 선생님이 그러면 컴퓨터공학과로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제 컴퓨터공학과로 저는 진학을 했어요. 평범한 대학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은 대학 가가지고 빨리 이제 게임 만들고 싶었거든요. 근데 대학교 들어갔더니 1학년 들어갔더니 미적분학 하고 있더라고. 막 너무 싫어가지고 사실 그때 저는 빨리 프로그램 배워가지고 게임 해야지 하는 그런 고민들을 제 선배한테 얘기했더니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아마 대한민국 남자들은 다들 고민을 하실 텐데 이제 학교 한 1학년 때 신나게 놀고 한 2학년쯤 되면 이제 다들 군대를 준비를 하잖아요. 근데 병역 특례라는 거를 가면은 회사에서 대신 이제 일하면서 월급도 받고 게임도 만들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 듣고서 정말 1초도 고민 안 하고 저 그거 할게요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고서 이제 2학년 때 제가 휴학을 하고서 준비를 하는데 저는 정말 그냥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정말 인원이 작기 때문에 전국에서 특히 막 서울대, 카이스트 좋은 학교들의 컴퓨터공학과 학생들은 전부 다 그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경쟁률 2000대 1. 네. 그래서 저는 사실 본의 아니게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겪는 취업난을 저는 2학년 휴학하고 겪었어요. 네. 그래서 사실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메일로 이력서 넣어가지고 그렇게는 제가 안 뽑힐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은 한 회사당 한 명 뽑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저는 병무청에서 이제 병역특례 업체로 지정된 리스트를 다 뽑아서 제 이력서 싸들고 직접 찾아다녔어요. 그 중에서 작은 회사들만. 왜냐하면 큰 회사들은 경비 아저씨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작은 회사 가가지고 찾아가서 무턱대고 이제 저 면접 보러 왔습니다. 근데 뭐 예정도 안 돼 있지만 사실 그렇게 해서 사장님한테까지만 가면은 제가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고 나면은 정말 얘기를 잘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은 제가 대표가 됐지만은 그렇게 만약에 찾아오시는 분이 있으면은 정말 채용할 생각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때 저의 그런 저돌적인 면하고 적극성 때문에 몇몇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제 회사 생활을 일찍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몇 번 회사도 옮겼고 이제 제가 정말 지금 생각해 보면은 행운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학교 다니는 동안 저는 중소기업, 그다음에 대기업 이렇게 골고루 다 다녀봤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병역특례를 3년 동안을 마치고 다시 이제 저는 학교로 복학을 했죠. 이제 신입생을 만날 수 있고 다시 공부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캠퍼스를 볼 수 있다는 부품 꿈을 안고. 근데 딱 한 달 가더라고요. 중간고사 보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다시 회사 돌아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학년 때쯤에 굉장히 고민을, 그때 슬럼프에 빠져가지고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을 거예요. 회사로 돌아갈까, 학교를 계속 다닐까. 정말 그만둘 생각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정말 저한테 제3의 선택지가 있었던 게 교환학생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한 8개월 정도 있으면서 여행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의 제 삶을 쭉 정리를 해봤죠. 돌아가서 뭐 할까? 중소기업도 다녀봤고 대기업도 다녀봤고 하면서 각각의 장단점이 뭔지 이런 것들도 알게 되면서 저는 사실 그때 이제 결심을 했어요. 지금까지는 시키는 게임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게임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가지고 저희 학교 그 동기들, 친구들 3명이랑 같이 그 썬데이 토즈라는 회사를 그때 만든 거예요. 근데 그때는 지금은 이제 창업이나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장려하는 분위기지만 그때는 아무도 하지 말라고 말리는 시기였어요. 왜냐면은 2008년 경제 위기 때였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정말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제가 이제 학교 졸업할 때가 됐는데 왜 취직을 안 하지? 근데 저는 그때 이제 부모님이 너무 걱정하실까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거든요. 어, 그, 사실 굉장히 부족한 게 많았거든요. 저희 회사 이름이 왜 썬데이 토즈냐면요. 그때 이제 3명이 사무실 얻을 돈이 없어가지고 일요일 집에서 일은 하고 일요일 날마다 그 강남역의 토즈라는 카페에서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정말 그런 센스 없는 개발자 3명이 모여가지고 회사 이름을 지어놓고 정말 좋은 이름 생각나면은 나중에 바꾸자 그렇게 했는데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정말 괜찮은 이름 같아요. 왜냐면은 그 지금도 썬데이 토즈 하면은 그때 생각나거든요.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이름인 것 같아요. 여기 사진에 나오는 3명이 같이 창업을 한 그 멤버들이고요. 그 처음에는 정말 너무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정말 저희 목표가 3년 동안 망하지 말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꾸역꾸역 3년 동안 버티다 보니까 그 저희한테도 기회가 오더라고요. 여러분들 예전에 많이 하셨을 텐데 저희가 이제 싸이월드에서 처음으로 소셜 게임 서비스를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는 이제 애니팡이 아니고 아쿠아 스토리라는 게임 뭐 외에도 이제 6가지 게임을 서비스를 했어요. 저 때 사실 한 3년 가까이 고생을 하면서 아쿠아 스토리라는 게임으로 저희 회사가 처음으로 이제 손익분기점을 돌파를 했거든요. 근데 진짜로 지금 생각해 보면은 애니팡 때보다 저는 더 기뻤었어요. 그때 정말 자다가도 한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정말 기분이 좋았거든요. 왜냐면 계속 적자만 보다가 3년 만에 처음으로 돈을 벌어봤으니까. 그랬는데 사실 그게 그렇게 길게 안 가더라고요. 그, 싸이월드 작년에 해킹 사건 다들 기억하시죠? 그 이후로 진짜 훅 갔어요. 근데 정말 그 작은 성공도 한번 해보고 실패를 맛봐봤더니 정말 저희가 이제 다져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싸이월드의 그 해킹 사건 이후에 정말 많이 돌아봤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 잘못일까? 저의 잘못일까? 혹은 누구의 잘못일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이미 그때부터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사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남겨진 물음표는 단순했거든요. PC 시대일 때 싸이월드였으면은 그게 이제 스마트폰의 시대로 바뀌면은 무엇일까? 싸이월드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1촌이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카카오에 전화번호로 자동으로 친구를 맺어주는 기능들 그런 게 굉장히 그때 당시 눈에 띄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저희는 PC를 완전히 중단을 하고 모바일 게임으로 이제 전환을 했어요. 그 과정에서 사실 초기에 같이 했던 고생했던 분들 중에 떠나신 분들도 조금 계세요. 좀 굉장히 슬펐거든요. 그리고 그 카카오의 준비를 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애니팡이라는 게임을 만들기 전에 카카오의 대부분 사람들은 게임을 해보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의 목표는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게임을 만드는 게 아니고 게임을 하지 않거나 싫어하는 사람이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을 만드는 게 목표였거든요. 그래서 탄생한 게 이제 애니팡이고 그 결과로는 정말 대박이 났어요. 그
올해 여름에 애니팡이 처음 출시가 되고 나서 7월 30일이거든요. 저희 이제 그 썬데이 토즈 멤버들은 전부 다 이제 휴가도 반납하고 그 올해 여름에 기억하시겠지만 굉장히 더웠잖아요. 전부 다 이제 사무실에서 보냈죠. 근데 진짜 저희는 굉장히 그 기쁘다기보다는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사실 계속 수치를 보면서 그 믿기지가 않았어요. 왜냐면은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인데 하루에 1,000만 명씩 들어온다는 거는 5명 중 한 명이 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2달 후에 이제 그때부터 퇴근하기 시작했거든요. 퇴근하면서 지하철을 타고서 이제 퇴근을 하는데 정말 다 애니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랐었고요. 아, 진짜 이게 국민 게임이구나. 그때 저는 처음으로 느꼈어요. 저희 회사 게임 처음에 신문에 났었던 건데요. 제가 부모님한테 말씀 못 드렸었다고 했잖아요. 저 때 제가 무슨 일 하는지 처음 아셨어요. 지금도 이제 매일 그 저한테 하트를 열심히 보내주고 계십니다. 저는 올해 이제 보면은 싸이의 강남스타일과 함께 애니팡이 굉장히 신드롬이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성공 요인은 10대부터 70대까지가 공감할 수 있는 첫 번째 그런 게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려면은 정말 쉬워야 됐었고 누구나 이제 무료로 할 수 있었던 그런 점을 꼽고 싶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트인데 하트 보내기. 여러분들도 많이 이제 보내보셨잖아요. 저는 이제 이 하트라는 게 소통의 허브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컨텐츠가 훌륭해도 그 중심에는 저는 이제 사람과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야 된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애니팡을 가지고 명동에서 애니팡 대회를 해봤었어요. 사실 이제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빠져나와서 하나의 문화 현상이 될 수 있다는 건 저로서도 굉장히 뿌듯한 경험이었거든요. 왜냐면은 그때 이제 그 게임 대회 모녀가 어머니랑 딸이 출전했었는데 저는 자식이 게임 대회 나간다는데 그렇게 좋아하시는 어머니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게임의 부정적인 그런 인식을 처음으로 이제 바꿔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뜻깊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니팡 같은 경우는 요즘에 뭐 애니팡 말고도 캔디팡이나 드래곤 플라이트 많이 하시죠. 애니팡이 길을 열어준 거거든요. 저희는 이런 부분은 굉장히 큰 자부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저는 한국에 한번 앵그리버드가 돼보자 그런 꿈을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래서 썬데이 토즈라는 회사는 지금까지 걸어온 길보다는 앞으로 가야 될 길이 훨씬 많이 남아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만드는 소셜 게임이라는 정의는요, 제 나름대로 내려봤을 때는 이제 친구랑 나눌 수 있는 게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마지막으로 요 말씀을 드리고 마칠 건데요. 저희가 항상 아마 궁금하셨을 거예요. 썬데이 토즈는 어떤 생각으로 게임을 만들고 있을까? 이게 저희 슬로건이거든요. 사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 스파이더맨 끝에 나왔던 문구기도 한데요. 국민 게임이 된 만큼 그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저는 이제 앞으로도 뭐 계속 사용자들 모두가 행복해 할 수 있는 그런 게임 만들 수 있는 저는 그만큼의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남은 길들 걸어가면서 진화해 가는 모습들 꾸준히 지켜봐 주셨으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